네.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사실 근데 메인은 제가 헬로2를 이해하기가 메인이었고, 요게 사실 헬로2의 가장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여서 가져왔는데, 이것도 사실 되게 만만한 주제는 아니에요. 요거 가지고 6주짜리 또 해도 될 정도로 매우 좀 방대한 양인데, 우선 뭐 모티베이션과 왜 나왔는지와 뭐 그 아키텍처를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, 모티베이션은 사실 뭐 다들 익숙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갈게요.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더리움 같은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이런 식으로 노드가 막 몇만 개 있는데, 걔네들이 각각의 트랜잭션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코스트가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나온 게 GK 롤업이었고, 결국에 GK 롤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프루버 혹은 뭐 시퀀서라고 하는 존재가 그 트랜잭션들을 모두 모아서 한 번에 올리되, 뭐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챌린지 시스템으로 이제 뭐 디스퓨트 페리오드를 가져서 뭐 그렇게 진짜 낙관적인 방법을 한다고 치면, 얘는 그 데이터와 함께 프루프를 같이 제출을 합니다. 즉 내가 올바르게 이 트랜잭션들을 처리했다는 프루프를 제출을 하는데,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헤일로2나 이런 많은 GK 스나크 스킴들을 사용합니다.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, 뭐 GK 롤업 중에서 앱 스페시픽한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막 송금만 되는 애들이거나 특정 기능만 가능한 애들도 있는데, 이거를 제너럴 퍼포스로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모든 그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프루프를 내게 하려면, 문제는 이 컨트랙트 개발자들이 GK 서킷까지 다 같이 짜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솔루션이고, 그래서 나온 게 GK EVM입니다. 근데 GK EVM은 이제 그런 앱들마다 서킷을 짜는 게 아니라 EVM 레벨에서 EVM에서 어떻게 그 트레이스들이 실행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그런 뭐 머신이라고 봐주셔도 되고, 그러니까 프루프를 생성하는 머신이라고 봐주셔도 되고,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면, 그런 그 디벨로퍼 프렌들리라는 말은 컨트랙트 디벨로퍼를 얘기를 하는 거고, 컨트랙트를 짜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짰던 그 컨트랙트, 그러니까 L1에서 짰던 컨트랙트 코드를 그대로 갖다 쓰면 이 GK EVM이 알아서 다 프루프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, 컴포저빌리티는 그게 어떤 컨트랙트든 뭐 어떤 형태든 다 호환이 된다라는 거고, 근데 문제는 이게 구현 난이도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막 엄청나게 속도가 막 빠르다고 하는 걸 아직 못 봤고,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루빙 타임도 매우 큽니다.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 커밋이 900개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서킷인데, 그래서 프루빙 코스트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아예 불가능했다가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좀 이게 개발이 진행되고 좀 뭐 어디서 막 뭘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다 이런 각각의 영역들에서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뭐 폴리노미얼 커미먼트 스킴 같은 경우에도 원래 되게 단순한 그런 그로스 16, RCS를 쓰는 그로스 16 같은 걸로는 이걸 절대 못 짜요. 근데 막 그런 룩업이나 커스텀 게이트를 사용하는 뭐 이런 플론키시도 나오고, 막 PCS도 막 KGG 나오고 IPA 나오고 되게 다양한 스킴들이 발전을 했고, 하드웨어 쪽에서도 뭐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해서 사실 그게 이제 타키온이 하고 있는 일이고, 뭐 그런 것도 있고, 그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막 리커시브 프루프라고 해서 또 베리파이어 코스트를 줄여주는 그런 스킴들도 많고,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이 돼가고 있다, 이런 거고요.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. 요거는 뭐냐면 그 GKVM의 그 타입을 분류를 뭐 한다면 랭귀지 레벨이랑 바이트코드 레벨, 컨센서스 레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, 랭귀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스타크나 GK 싱크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GK EVM이라고 부르질 않아요. 걔네는 GK VM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막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라고 하는 아예 독자적인 언어를 쓰고 컴파일러도 다르게 써가지고 EVM이랑 호환이 안 돼요. 그런 애들을 랭귀지 레벨이라고 하고, 뭐 바이트 코드 레벨을 그러니까 뭐 스크롤이나 뭐 여기 나와 있는 헤르메스나 이런 애들처럼 EVM이랑 완전히 컴패터블한 애들을 바이트 코드 레벨이라고 하고,
컨센서스 레벨은 뭐 타이코가 지금 그걸 개발 중이라고는 하는데 타입 1을 이제 이 컨센서스 레벨을 타입 1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 타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비탈릭이 쓴 글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컨센서스 레이어까지 모두 다 동일한 완전 이더리움 컴패터블한 그런 레벨이고 일단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 바이트콜 레벨입니다. 아 그리고 요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모든 장표들은 그 스크롤의 예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장표입니다. 이거 출처 제가 써드렸고 관심 있으시면 이 영상도 요거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GK EVM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제 요거는 그 제가 첫 주차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결국에 프로그램을 어떤 컨스트레인 시스템으로 바꿔서 프루프로 이렇게 생성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과정을 제가 계속 그 5주간 보여드렸어요. 근데 이제 GK EVM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이 EVM이 되는 거고 뭐 그 중에서 이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플롱크와 그 플롱크의 아리스메타이제이션을 플롱키시라고 불러요. 그래서 플롱키시와 그다음에 플롱크 플러스 KGG를 쓰는 이 헤일로 2를 사용해서 프루프를 생성한다. 뭐 이런 내용이고. 그래서 결국에 GK EVM이 프루프를 그러니까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거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EVM 워드 사이즈가 각각 다 256비트이냐. 그다음에 뭐 그 옵코드들이 되게 막 케찹같이 GK 언프렌들리한 애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올바르게 연산이 됐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걔네가 이제 스택이나 메모리에서 올바르게 리드 라이트가 됐는지 그 컨시스턴시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이게 앱 스페시픽이 아니니까 되게 다이나믹한 그런 엑시큐션 트레이스들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확장이 얼마나 가능하냐 이런 게 이제 EVM이 이제 그러니까 GK EVM이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저런 뭐 레인지 프루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룩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룩업으로 할 수가 있고 뭐 이 뭐 언프렌들리 뭐 케찹 같은 것도 다 뭐 룩업이나 뭐 커스텀 게이트 이런 걸로 다 가능하고 리드라이트는 딱 그 퍼뮤테이션의 그 예시죠. 그 퍼뮤테이션으로 얘가 올바르게 왔다 갔다 했냐 그걸로 뭐 따질 수 있고 뭐 이것도 이제 그 커스텀 게이트 셀렉터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확장 가능하게 짜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느냐 이걸로 이제 GK EVM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일단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GK EVM이 아니라 그냥 EVM의 그냥 되게 하이 레벨에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어떤 그 이더리움의 월드 스테이트가 있고 그 스테이트에서 트랜잭션들을 받아서 그 트랜잭션을 실행을 시키면 그 트랜잭션의 바이트 코드를 EVM에서 이제 뭐 스택 메모리에서 각각 뭐 리드 라이트를 해서 뭐 저런 식으로 엑시큐션 트레이스가 이제 뽑힐 거예요. 그거를 사실 뭐 엑시큐션 트레이스는 뭐 중간 과정인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 스토리지의 변화가 생겨서 이 그 루트의 해시가 바뀐다. 그래서 스테이트가 t+1으로 바뀐다. 이게 EVM의 개념이고 그 과정이 이제 엑시큐션 트레이스인데 이 엑시큐션 트레이스가 결국에 그 GK EVM이 증명해야 할 위트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GK EVM은 저 월드 스테이트 T랑 트랜잭션 그리고 그 뭐 굳이 따지면 얘는 아웃풋이죠. 얘네를 이제 퍼블릭 인풋으로 받고 이 엑시큐션 트레이스가 저희가 그 서킷에서 말했던 위트니스가 되는 거예요. 그 중간 과정들 저희가 진짜 증명해야 될 것들 즉 이 각각의 옵코드와 이것들이 올바르게 연산이 됐느냐를 모든 과정을 다 체크를 하는 게 GK EVM입니다. 그래서 뭐 EVM 서킷 그 안에서 보면은 사실 요 EVM 서킷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커다란 슈퍼 서킷의 일부예요. 사실 얘가 그러니까 메인 서킷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옆에 붙는 룩업을 위한 서킷이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지금 EVM 서킷에 대한 얘기고
이 안에서도 이 한 줄 한 줄, 한 스텝 한 스텝을 또 세 가지의 케이스로 쪼개서 이 각각의 케이스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스텝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코드 해시라든지 뭐 PC가 뭐 얼마나 증가했는지, 스택 포인터가 잘 이렇게 꽂혔는지 이런 것들, 그리고 가스가 그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고, 케이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셀렉터가 올바르게 껐다 켜졌다 하는지에 대한 그런 체크고, 뭐 이 옵코드 스페시픽 위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 덧셈이나 되게 큰 곱셈 이런 것들은 뭐 캐리가 있을 수, 그러니까 그 연산 과정에서 올림이라 해야 되나? 뭐 캐리가 있을 수도 있고, 뭐 림으로 자를 수도 있고, 그런 그 옵코드별로 스페시픽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연산들을 위한 검증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시가 add인데, add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프로그램 카운터가 1이 증가하고 뭐 그 스택 포인터가 1 증가하고 가스는 3을 써야 되고, 이런 것들을 서킷으로 간단하게, 그러니까 컨스트레인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런 애들이 되는 거고, 케이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add부터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그 스위치, 즉 셀렉터들이 1 또는 0인 불값이냐를 체크를 일단 해야 돼요. 그 체크를 해야 되고, 플러스 여기서 단 하나만 켜졌냐를 요걸로 체크를 해요. 즉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1이냐.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켜져야 되고, 하나 이상도 하나 그냥 딱 하나만 켜져야 된다. 요거고, 이거는 뭐 그 덧셈을 했을 때 캐리가 얼마나 생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뭐 위트니스가 필요하다, 이런 컨스트레인입니다.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에 더불어서 리드 라이트가 올바르게 됐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, 스택에서 뭐 이 올바르게 얘를 값을 가져오고 다시 썼느냐,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되고, 근데 얘도 결국에 지금 이 체크를 하는 게 룩업이거든요. 얘가 이제 EVM 서킷이라고 봐도 되고, 이 EVM 서킷에서 얘가 올바르게 이 테이블에 있는 대로 리드 라이트를 했냐를 체크를 하는 건데, 요 테이블에 대한, 요 테이블이 올바르게 작성됐느냐에 대한 컨스트레인은 램 서킷이라는 애가 또 따로 있어요. 그리고 뭐 이건 또 다른 예시로 그냥 해시인데, 해시는 제가 또 룩업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해시 룩업 테이블이라는 애가 있고, 이 해시 룩업 테이블이 또 올바르게 짜여져 있는지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해시 서킷이라고, 뭐 사실 뭐 그냥 스크롤이나 뭐 PSE 기반 애들을 보면은 해시 서킷보다는 캐착 서킷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쓰이기는 해요. 그 쓰이는 해시가 캐착이니까.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EVM 서킷이라는 메인 서킷이 있고, 걔네들이 이 테이블들을 계속 룩업을 하는 거예요. 결국에 진짜 룩업이 이 GK EVM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고, 그래서 그 플롱키시가 엄청나게 강력한 겁니다. 그래서 뭐 픽스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프리컴파일이 가능한 뭐 비트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레인지 체크라든지 이런 애들을 진짜 말 그대로 테이블에 다 박아놓고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애들. 근데 캐착 테이블이나 이런 애들은 캐착의 모든 가능한 인풋과 아웃풋을 다 테이블에 쓰는 건 말이 안 되니까, 이 엑시큐션 트레이스에서 연산된 그런 캐착들만 이 캐착 테이블에 쓰는데, 그게 올바르게 연산됐는지를 사실 또 검증을 해야 돼요. 그게 이제 캐착 서킷이고, 근데 사실 이 캐착 서킷은 또다시 뭐 MPT나 바이트 코드나 뭐 트랜잭션 서킷을 룩업을 하긴 합니다.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해시이기 때문에. 플러스 그다음에 램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스토리지나 뭐 램 스택 이런 데서 올바르게 리드 라이트가 됐느냐에 대한 테이블이고,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밸리디티를 보장을 하는 게 MPT 서킷과 램 서킷입니다. 그리고 뭐 마찬가지 바이트 코드 서킷, 뭐 트랜잭션 서킷, 뭐 블록 컨텍스트 서킷, 뭐 이런 게 다 있는데, 뭐 추가적으로 뭐 ECDSA 서킷도 뭐 이것도 시그니처를
동일한 논리로 계속 쓰는 거고 이게 그냥 전체적인 큰 GK EVM의 그림입니다. 그래서 이 아까 제가 그 헬로2 저 그 칠판에서 한 그 강의에서 맨 마지막에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에 요런 엄청나게 거대한 서킷들을 얘네를 이제 슈퍼 서킷이라고 불러요. 이 슈퍼 서킷을 이거에 대한 프루프를 생성을 하면 얘가 이제 막 900개가 나오고 엄청나게 거대한 애들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프루프 사이즈가 크고 베리피케이션 코스트도 너무 많이 드니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어그리게이션한 서킷이 어그리게이션 서킷입니다. 그래서 저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익스프레시브니스가 중요하고 그 말은 그 엑시큐션 트레이스들에 대한 뭐 모든 옵코드나 뭐 리드 라이트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다 익스프레스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서킷이고 두 번째는 진짜 그 프루프를 생성하기 위한 프루프라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이게 아마 옛날 자료라 조금 수치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는 2에 18승이고 여기는 2에 25승이죠. 결국에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프루버가 베리파이어가 할 연산을 미리 다 땡겨와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코스트가 굉장히 크고 대신에 이로 인해서 프루프 사이즈가 매우 작아지고 베리피케이션 코스트도 매우 작아집니다. 그래서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.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어떤 컨스트레인으로 짜고 그 컨스트레인을 어떤 뭐 폴리노미얼 뭐 PCS를 써서 다시 프루프로 뭐 생성을 하는 그 과정을 제가 1주차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뭐 가장 저에게 친숙한 그 예시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EVM이라고 보면 그 EVM을 이런 엄청나게 거대한 서킷으로 바꿔서 그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헤일로2 같은 프루프 시스템으로 프루프를 만들어내는 게 이 전체 GK EVM의 플로우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프루프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저 파이가 그 마지막에 어그리게이션 서킷에서 딱 튀어나온 파이가 얘입니다.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GK 롤업을 할 수 있는 게 결론입니다.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? 네? 데이터는 진짜 그 여기서의 트랜잭션들이나 뭐 스테이트나 이런 것들. 네네. 맞아요. 사실 뭐 안 줘도 되긴 하는데 이건 이제 그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문제 때문에 주는 거긴 합니다. 맞아요. 그래서 그 사실 그 전체 그림에서 그래서 사실 코스트가 여전히 크긴 커요. 아이고 됐어. 여기서 저 맨 왼쪽에 있는 픽스드 테이블은 진짜 말 그대로 프리컴파일 되어 있는 애인데 얘네들은 어쨌든 GK로 연산을 하기는 해야 돼요. 그래서 그 캐착을 실제로 서킷으로 짜야 되고 그만큼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일단 병렬 처리가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 서킷에 다 담겨져 있었으면 디그리가 그만큼 엄청 커졌을 텐데 얘를 사실 옆으로 옮긴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그거는 뭐 프로덕트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맥스 TX 200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더 질문 있으신가요? 네. 네?
아, 네. 예, 예, 예. 그것도 그러면 거기 있는 코드들을 읽어와서 그 컨스트레인트를 만드는. 사실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컨트랙트를 다 EVM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기는 해요. 모든 컨트랙트가 돌아갈 수 있게. 그렇습니다. 일단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